치과의사 A씨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치료비를 깎아줬습니다. 본인 부담금 총액 86,900원 중에서 61,900원을 할인해 줬는데요. 이 일로 치과의사 A씨는 2018년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자, 가격을 할인해 줬는데 왜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의료법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환자를 속에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A씨는 환자의 스케일링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줬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면허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과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A씨 측은 직원의 실수로 본인 부담금 할인이 이루어졌고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격정지 기간에도 대진이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보호해야 할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로 A씨가 환자 한 명에게만 이렇게 치료비를 깎아줬다면 A씨의 주장이 직원의 실수라거나 그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연으로 보니까 5명에게 이렇게 해준 거를 본다면 아마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의가 있었고 환자를 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유인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약간 의사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사람의 인권을 담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본인 부담금을 함부로 면제받거나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유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탓에 남편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죠. 영업일을 하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했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될 무렵엔 남편은 외도를 했죠. 하루는 아이와 집에 있는데 상간녀가 저의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죽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저를 손찌검한 적은 있었지만 칼까지 들고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딸과 함께 이 세상 작별하러 간다. 우리를 찾지 마.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딸을 일주일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신세를 비관하고 있다가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당연히 제가 딸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었는데 2심에서는 면접교섭이 허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폭력성을 알아서 아빠를 두려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 신청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
지금 술을 먹고 손찌검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칼까지 들고 지금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에 아이가 계속 노출이 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최 변호사님. 네, 저도 사연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하시면서 친권 양육권 가져오기 위해서 사연자분이 왠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남편이 자녀를 또 만나겠다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1심에서는 배제되다가 2심에서 지금 허용이 되니까 그러자마자 신청한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면접교섭권은 이제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이제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법 837조에서 이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면접교섭권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랑 이제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아이가 아빠를 안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럴 경우라면 남편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이제 사연을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셨고, 자녀를 또 학교에 일주일 넘게 보내지 않고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한 언행은 아동학대로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제 남편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했을 때 자녀분께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남편의 가정폭력과 이제 남편의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 또 자녀가 이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남편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비양육부모의 권리와 그다음에 자녀의 권리, 자녀의 복리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녀가 이제 직접 아빠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가 이것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과 이제 자녀의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그리고 또 이제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그리고 이제 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이제 목적, 또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에 비추어서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 환경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는지, 또 이제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으로나 이제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자녀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이제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요소 중에서 지금 양육자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해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판결을 통해 정해졌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행명령 신청에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별개로 이제 우리 사연자분께서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지금 이게 네. 1심에서는 배제가 됐다가 2심에서는 어쨌든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이행명령을 그냥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로는 우리도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제한해달라, 배제해달라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는? 이 면접교섭 제한 또는 이제 배제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시면서 정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시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면접교섭을 좀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방법을 제시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아이가 좀 컸을 때 면접교섭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법원 안에 있는 이제 면접교섭 이행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법적으로는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만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제 아이가 힘들 경우에 이런 이제 심리 치료를 받는 내용들을 참고 자료로 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진술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에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비교적 좀 아이 상태와 관련해서 면접교섭을 어떻게 적절히 하는지 이제 조율을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른 가정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가정법원이 우리의 후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산도 필요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면접교섭을 제한해달라, 배제해달라 관련해서 그 이혼 이후에 많은 분들의 그 고민이 있는 지점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최지원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장필순의 굿바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